자, 이번엔요, 교재 페이지 98페이지 심화 문제로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문제에서 보니까 필요 없는 문제들은 다 날려버릴게요. 알겠죠? 그냥 그리려냐고 보시면 돼요. 자, 교재 페이지는 9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문제 3번은 중복된 문제니까 그거는 뭐 푸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고, 요런 문제는 좋은 문제니까 꼭 좀 봐주세요. 알겠죠? 먼저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에다가 밑줄,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용도 변경에 대한 제한에다가 동글뱅이. 자, 용도 변경에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면 하지 마,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죠. 증가가 아니라. 자, 그런데 나머지 2번서부터 5번은 전부 다 수요가 뭐가 된다?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인구 유입이 증가가 됐어요.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소득 수준이 향상이 돼도 수요가 늘어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시켜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하겠고요. 5번 핵가족화에, 자, 핵가족화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이혼율이 급증을 해도 두 세대가 한 집에 살다가 둘이 찢어져도 수요는 증가하는 거 맞죠? 자, 이거 좀 별로 그래. 자, 그래서 자, 4번의 정답은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택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DTI가 클수록, 즉 소득의 비중이 클수록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DTI를 규제가 크다는 얘기니까 대출을 적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대출을 적게 해주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요는 여기서 클수록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비율을 크게 해준다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해주니까 당연히 수요는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다? 감소한다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한번 볼까요? 주택가치에 대해서 LTV가 클수록, 자, LTV가 뭐예요? 담보 가치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크게 해줬다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 맞습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 주택 가격의 비율이라고 해서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주택 가격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담하는 사람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부담이 커지게 되면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수요가 뭐가 한다? 감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택 가격의 비율이란 얘기는 주택을 사려는 부담의 비율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주택자금 대출이 많아질수록 대출을 많이 해주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저당 융자 기간에다가 밑줄. 자, 저당 융자 기간은 뭐야? 대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런 뜻이죠. 빨리 갚아야 되면 대출해서도 부담이 되지만 이걸 10년, 15년, 30년까지 장기간으로 해서 야 갚아 그러게 되면 어떻게 대출하는 게 많아지겠죠? 그럼 대출이 많아지면 수요도 당연히 증가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 또 이자율도 낮아지면 또 수요가 증가하는 거 맞죠? 자,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부동산 요번에는 공급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요. 자, 옳지 못한 것을 골라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번이 틀려서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왜 틀렸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에다가 밑줄 그어놓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공급에서는 우리가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물리적하고 경제적인 거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지구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장단기를 불문하고 완전 뭐라고 그랬다? 비탄력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절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량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다? 시점을 얘기하는 거다, 기간을 얘기하는 거다. 시점.
자, 수직이지만 에다가 밑줄. 수직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량 개념, 자,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자, 기간일 때는 우상향한다. 틀렸죠? 자, 장단기를 불문하고 제가 물리적 공급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만약에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물리적 공급이라고 이 토지에 대한 것은 머릿속에 이제 담아야 돼. 토지는 무조건 물리적 공급은 우리가 절대량이 불변이기 때문에 절대량으로 불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토지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라고 한다? 시작. 완전 비탄력이야. 장단기 불문하고. 알겠어요? 장기든 단기든 간에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공급도 이것을 우리가 제가 용도적 공급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자, 소지다, 원지다, 즉 뻘을 갖다가 뭘로 만드는 거야? 부지로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소지나 원지를 뭘로 만들었을 때 부지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용도적 공급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단기 일대와 장기 일도로 구분할 때에 단기일 때 이런 소지나 원지를 어때요? 바로 부지로 만들 수가 없다 했죠. 한동안 땅이 굳어질 때까지 10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단기일 때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다. 맞죠? 자, 이런 비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곡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걸린다 했었죠? 무슨 시차? 시작. 공급 시차. 이거 다 옛날에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던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장기일 때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지가 많이 늘어나겠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 안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된다? 탄력적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건 초반서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맞죠? 이제는 이거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하고 경제적 공급에 대한 개념의 용어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물리적 공급은 장단기 불문하고 전부 다 완전 비탄력이라는 거. 나머지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단기, 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단기에는 생산 공급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량을 나타내는 수직의 주택 절약 공급 곡선을 사용한다.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단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비탄력이라고 그랬죠? 공급을 쉽게 할 수가 없어. 집을 지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탄력이지만 장기에는 어떻게 된다? 탄력적으로 간다는 말을 더럽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우리 선생님하고 잠깐 했는데 문제가 좀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는 머리가 지끈지끈 거린다 그러는데 짜증이 많이 나죠? 나 누구랑 얘기했니? 자, 아무튼 문제 풀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나는데 그러려니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장기일수록 주택의 공급 곡선은 보다 더 완만하고, 자, 장기일 때는 제가 탄력적으로 된다고 했죠? 완만하고 탄력적이 되며 일반자와의 공급 곡선과 마찬가지로 우상향의 형태가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일정 시점에다가 동글뱅이. 자, 아까 제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절량이다, 유량이다, 절량이라고 했던 거 맞습니까? 절량은 스톡이에요, 플로우예요? 스톡. 스톡이라고 그랬죠. 스톡이 뭐라 그랬어?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는 거, 이런 상태를 스톡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스톡은 주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다 동글뱅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의, 자, 우리가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그 상황을 보는 거 맞죠? 그래서 플로우다. 맞는 얘기. 5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대체자의 가격 하락이나 또는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곡선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급 곡선을 우측 또는 우하향으로 이동시킨다. 맞죠? 왜냐하면 제가 대체제일 때는
곡선이 어떻게 나타난다?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공급에서 대체제라고 했었죠. 수요일 때는 제가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기억하시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볼까요? 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이렇게 나왔네. 기억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생산면에다가 밑줄. 자, 생산면이란 얘기는 생산하는 면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수요 측면이야, 공급 측면이야? 공급 측면이야. 알겠어요? 자, 공급 측면에서 거기다 밑줄. 대체제 가격 상승에다가 밑줄. 그러면 공급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제가 수요는 어떻게 돼? 대체제가, 자, 우리가 이거 수요 곡선이잖아. 자, 이거 우리 이제 모르면 안 돼.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건데 자꾸 까먹으면 안 돼. 대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했어. 수요야, 이거.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수요는 같은 방향이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 좌측으로 가. 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대.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되겠어?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우측으로 가는 거야. 자, 근데 공급은 이렇게 되잖아. 공급은 이렇게 된 거잖아. 공급 곡선이. 맞죠? 그러면 공급 곡선의 공급에서의 대체제 가격이, 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 다른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수요는 대체제가 같은 방향이야. 알겠죠? 하지만 공급일 때의 대체제는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라 했잖아. 그러면 우측으로 가야 돼? 좌측으로 가야 돼? 좌측으로 가야지. 맞아, 이거?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얘 지금 공급에 해당 부동산 공급이 증가 요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지? 뭐가 되는 거야? 감소 요인이 되는 거지.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돼. 다시 수요일 때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우측으로 가는 거야? 같은 방향이잖아. 상승하면 얘도 우측으로 가는 거잖아. 증가되는 거니까. 하지만 대체제 공급에서의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반대 방향이야. 아직도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럼 물어볼게. 공급에서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아직도 모르게 되면 끝나고 남아서 저한테 와요. 알겠죠? 하루 종일 그거 가르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보겠습니다. 인구 증가 대가족화에다 밑줄. 자, 인구 증가하고 대가족이 됐어요. 주택 수요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대가족화에다가 밑줄.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가족화라는 얘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대가족화라는 얘기는 한 집에서 많은 식구들이 산다. 이게 대가족화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식구 중에서 각각 따로따로 사니까 주택의 수요가 늘지만, 한 집에서 여러 식구가 사니까 어떻게 될까? 주택 수요는 증가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지. 헷갈리면 안 돼. 의외로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증가 요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시작. 감소 요인이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억, 니은 다 틀렸네. 그치? 그 다음에 디귿 볼까? 만약 대체 시장에서에다 밑줄. 자, 대체 시장에다가 증권 시장이 호황이야. 그럼 물어볼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자,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인데 주식이 막 그냥 주식에 집어넣기만 하면 거기다 돈만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다 벌어. 근데 부동산은 지금 잘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디에다 투자하겠어? 주식에다 투자하겠지. 내가 전문성이 없으면 펀드 매니저한테 야, 내가 수수료 줄게, 내 돈 좀 불려줘라도 할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러게 된다면, 호황이 누린다면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는 거 맞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리을, 융자 비율의 증대나 이런 얘기죠. 융자 비율을 증대한다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 맞죠? 자, 그렇게 해주거나 또는 세율을 인상했대. 그러면 이건 뭐야? 세율을 갖다가 막 올렸다는 얘기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면 수요가 감소되겠네. 그치? 근데 얘는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야. 증가시키는 것은 아까 융자 비율을 올렸을 때고, 세율을 갖다가 인상시켰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감소가 돼야지.
맞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지만 올바른 표현이냐면 전자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후자는 수요를 뭐한다? 감소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틀렸다. 미음. 용적률 및 건폐율의 감소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규제에다가 동글뱅이. 자, 물어보겠습니다. 용적률이나 이런 걸 막 규제를 강화했다? 그럼 건설업자들이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면 공급량은 줄까 늘까? 줄어야 되겠지. 그죠? 감소된다 그랬는데 증가가 되니까 미음도 틀렸고. 비읍. 건축 기술의 발달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분양가격 상승의 기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자, 건축량을 늘릴까 줄일까? 늘리겠지. 그치? 그럼 우측으로가 좌측으로가 우측으로 가겠지. 맞아? 자, 그렇게 해서 비읍은 맞았어요. 시옷. 건축비 상승이나 에다 밑줄. 건축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생산비가 많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남는 돈이 없어지겠죠? 건축량을 줄이죠. 자, 또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주택 공급을 늘릴까 줄일까? 줄이겠지. 근데 증가라고 해서 틀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모두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바르게 연결한다. 밑줄, 우측에다가 밑줄. 그러면 증가한다는 얘기일까? 감소한다는 얘기일까? 증가한다는 얘기네. 수요하고 공급. 맞아요? 자, 그러면 1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생산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산비가 늘어나면 공급은 감소되네. 틀렸지? 여기서 딱 걸려버렸네. 그 다음에 건설 기대감이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량도 감소가 되겠지? 그 다음 매수자가 증가되면 사려는 사람 많으면 공급량은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증가가 나와야 되는데 감소도 섞여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2번. 자, 선호도가 감소했으면 당연히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지? 그래서 얘는 땡. 벌써 처음서부터 땡 된 거야. 그 다음 임차인 임대보전금을 지급해줬대. 그러면 수요는 늘겠죠? 수요는 증가가 될 것이고 건축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을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질의 저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수요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매도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판매를 많이 한다, 공급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생산 목표의 향상이 됐다는 얘기는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산 목표라는 얘기는 건축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사들이.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냉난병 비용이 증가됐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가 됐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해당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인데요. 생태공원이 조성이 됐으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선호도가 증가돼도 수요가 증가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소득 증가 예상이 돼도 증가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생산 목표가 향상이 됐다는 얘기는 건설 회사가 건설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거 맞죠? 공급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 겁니다. 5번은 왜 틀렸는 거 볼게요. 생산면 이런 얘기죠. 그럼 생산면은 공급 측면이죠. 자,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질문.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야? 지금 공급 측면이라고 그랬지? 공급에서의 대체재가 가격이 하락했잖아. 그럼 공급이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딱 나와야 돼. 공급은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공급이 증가된 거고 광고가 감소하면 수요자가 못 보니까 잘 모르니까 수요가 감소되겠지. 그 다음에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건축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 공급이 증가되겠지. 한데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 수요가 감소되는 게 껴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쳐주고 참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수요와 공급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조건이 뭐야? 수요만 미치면 안 되고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영향을 미쳐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기업, 생산 요소의 가격의 변화가 생겼죠? 그럼 물어볼게. 생산 요소의 가격의 변화는 공급적인 측면이야, 수요 측면이야, 공수 다야? 공급적인 것만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대체 부동산은 아까 다 수요 공급 다 미쳤지? 그래서 니은 동글뱅이.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도 둘 다 수요 공급 다 미치는 거죠? 동글뱅이. 시장 금리 변동도 수요와 공급 다 미치는 거죠? 자, 동글뱅이. 미음. 공사법의 규제 다 미치는 거죠? 자, 동글뱅이. 자, 비읍 보세요. 기술 수준에다가 밑줄. 자, 기술 수준은 수요하고 상관이 없어. 얘는 공급만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해당이 안 돼.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의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제일 많이 틀립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은 수요만 미치는 거지 공급에는 해당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해당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응. 거래 세율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에 둘 다 미쳐. 세율이 인상이 돼버리면 공급량도 줄이잖아.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다가도 별표. 13번도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완전 비탄력적인 주거 서비스 공급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럼 거기다 밑줄. 완전 비탄력 공급에다가 밑줄. 그럼 지금 얘가 조건을 뭐라고 달았냐 하면 완전 뭐라고 그랬어? 비탄력인 공급을 얘기했지? 그럼 우리가 여기 잠깐만 보시면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빠딱 서 있는 게 완전 비탄력이잖아.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면 에다 밑줄. 자, 초과 수요란 얘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감소했다는 얘기야?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잠깐 고개 들어봐요. 자, 이게 공급 곡선인 거 맞죠? 그럼 수요 곡선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수요 곡선이 원래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뭐라고 나왔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줬잖아. 그럼 증가되는 거야? 감소되는 거야? 증가되는 거야. 그럼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향했다면 이런 얘기죠.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질문. 자, 여기에 원래가 균형 가격이야.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가격이 상승해, 하락해, 상승해. 하지만 양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게 바로 이 상황인 거 맞죠? 그러면 그런 것을 골라야 되겠네. 그쵸?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번서부터 볼까요? 부동산은 필수적인 수요의 대상이며 일반 재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대체재를 찾기 어려워에다가 밑줄. 자, 우리가 일반 재화는 대체재를 찾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신라면 서울에도 있고 제주도 있고 광주도 있고 천안도 있고 다 있잖아. 쉽게 대체재가 있어 없어? 있어. 맞죠? 신라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 뭐가 있어? 뭐 안성탕면 무슨 뭐 많이 있지? 뭐도 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스낵면. 그것도 맛있어요. 맞죠? 예. 자, 아무튼 이런 그 대체재가 있어 없어? 있어. 하지만 물어볼게. 천안 일동은 대체재가 똑같은 땅이 있어 없어? 없어. 천안 일동은 유일한 지구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찾기가 어려워. 수요는 비탄력적이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지문. 2번이 틀렸네요. 주거용 부동산에다가 밑줄. 자, 주거용 부동산이 비거주용인 상업용, 공업용보다 상대적으로 밑줄, 비탄력에다가 밑줄하고 틀렸죠? 네. 주상공 중에서 누가 제일 많아? 주거용이 많잖아. 그럼 주거용은 탄력적이고 상공은 비탄력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틀렸죠? 자, 3번 볼까요? 용도 전환의 용이성에다 밑줄. 자, 그러면 용이하다는 얘기는 쉽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 그죠? 자, 탄력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전환이 용이하다 그러면 탄력적. 자, 그렇지 못할 때는 비탄력. 4번 맞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5번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 또는 측정 기간에다가 밑줄. 자, 사려는 사람의 기간을 갖다 따져보는 게 짧게 보는 게 많겠어? 데이터가 길게 보는 게 데이터가 많겠어? 길게 보는 게 많죠? 그러면 제가 많으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이라 했잖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는 탄력, 그 다음에 대체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에다 별표 하나만 좀 쳐주고요. 이게 과거에 제가 10회 이전에 기출문제를 한번 나왔던 사례인 것 같아서 거기다 별표 하나만 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시장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 들어가기 전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건이 귀하해. 알겠죠? 그러면 귀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고가로 파는 게 좋겠어? 저가로 파는 게 좋겠어? 귀하면 부르는 게 값이잖아. 고가죠?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이 많아. 근데 이 옆집도 물건이 많아. 그럼 내가 비싸게 팔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무슨 가로 팔아야 된다? 저가로 팔아야 될 것입니다. 맞죠? 그 상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분양업체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인하에다가 동글뱅이. 인하하면 분양 수입에 유리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까지만 끊어봐요. 끊었어요? 자, 끊으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딱 끊으세요. 알겠죠? 그럼 질문. 자, 인하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수입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박리담회로 팔아버리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물어볼게.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얘기야? 탄력적이라는 얘기야?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야? 탄력적이니까 싸게 팔자는 얘기잖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양 가격을 인하하자 오히려 분양 수입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소했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지금 착각을 한 거야. 내 물건이 탄력이 아니라 뭐란 얘기야? 비탄력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돼? 저가로 팔아야 돼? 고가로 팔아야 되는데 거꾸로 바보짓거리 한 거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되는 것은 정답이 1번입니다. 이 지역의 시장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라는 거예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팔아야 돼? 고가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거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9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9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에 대해서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다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를 취한다. 맞는 얘기? 오, 맞죠?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을 의미하므로 우상향의 형태를 취한다. 맞죠? 왜? 용도적 공급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3번. 관찰 기간이 장기에다 밑줄. 자, 아까 제가 데이터를 많이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 하지만 단기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비탄력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맞는 지문. 4번.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용도 변경 등에 대한 그다 밑줄. 규제를 완화시키게 되면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완만할까, 가파를까? 완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서부터 4번은 맞았는데요. 5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에다가 밑줄. 자, 사려는 사람이 많은 거야 지금. 알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자, 경우하고 딱 끊으세요. 경우하고 딱 끊었어요. 지금부터 볼게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장기일 때보다 가격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장기일 때에는 가격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까 제가 했던 거 잠깐 여기 지웠는데 여기 잠깐만 봐요. 아까 제가 경제적 공급일 때는 단기일 때와 장기일 때로 구분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단기일 때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 그 다음에 공급 시차로 인해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왜곡된다는 얘기는 가격이 비싸게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장기일 때는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가격이 뭐 한다고 그랬어? 안정된다고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지금 장기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장기일 때는 가격 변화가 크게 일어나 적게 일어나? 적게 일어나겠지. 왜요? 가격이 안정세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적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을 중간에 잘라버렸기 때문에 말표현을 갖다가 그냥 거두절미 딱 끊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시험 지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난 누구랑 얘기했니? 대답도 안 하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장기일 때는 왜 가격이 적게 나타나는 거야? 가격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변했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다 맞는 지문인데요. 한번 볼게요. 부동산 공급에다 동글뱅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해당 상품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이 지문을 읽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탄력성 공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어떻게 된다? 수가. 기억나죠? 네. 소득의 탄력성 시작. 수소. 교차 탄력성 시작. Y수 X가. 그러면 지금 공급의 뭐라고 했어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놨죠 지금?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라고 그랬다? 공가. 맞아요 이거? 공급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거 읽을 때 제가 분모 먼저 읽어, 분자 먼저 읽어? 분모 먼저 읽는 거지?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알겠죠? 공급량의 뭐라고 그랬다? 변화율이 있다. 이렇게 읽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1번 지문이야 지금.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서 있으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공식을 지문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공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었던 게 그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가격 변화율이죠 이거.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공급량 변화율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시작.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뭐뭐에 대한, 이런 얘기는 분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뭐에 대한 공급량의 뭐라고요? 변화율이다. 이게 1번 지문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에다가 밑줄. 자, 법규가 강화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 되겠죠. 공급이 비탄력이 되겠지. 3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다. 맞는 얘기죠? 같은 말이야. 4번 자, 공급의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면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질문.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이런 얘기지. 그럼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적이지. 맞아 이거?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이 1과 같다면 이건 뭐가 될까? 단위 탄력적. 맞아요? 공급의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비탄력적. 맞아요 이거? 또 질문. 자, 탄력성이 0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또 다 까먹었네. 다시.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뭐야? 시작. 완전 비탄력이야. 그럼 또 물어볼게. 탄력성이 무한대야. 이건 뭐야? 시작.
완전 탄력적.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다시. 자, 1보다 크면 뭐라고? 탄력적. 자, 같으면 단위 탄력적. 자,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 다음에 얘는 완전 비탄력이야. 얘는 완전 탄력적이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자,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기본기 설명해 놓은 거잖아. 맞지?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 한번 봐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생산 공급에 대한 측정 기간이 짧을수록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측정 기간이 짧으면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라고 했지? 자,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탄력적이고 그래서 틀린 말이야. 지금 나온 지문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문제지에서 발췌해서 담으면 성공하는 거야. 어려운 지문들 담을 필요 없어.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 지금. 그치? 그것을 담는 게 우리가 이 문제집을 풀어보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취지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5번. 자, 25번 문제에 어떤 게 나와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단위당 임대료가 에다 몇 줄. 자, 임대료 그러면 우리가 학개론에서는 임대료라고 나오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는 월세 또는 프라이스 그래서 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격일 때와 양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10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공급량이 10,000평방미터였는데 자, 처음에는 10,000평방미터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 100만 원이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임대료가 얼마로 상승했다고 그랬죠? 120만 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공급량이 얼마로 공급량이 됐다? 15,000평방미터로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잠깐 여기 봐요. 문제상에서 가격이 얼마가 올라가고 했다면 저처럼 PQ 적어놓고 쓰세요. 그냥 읽지 말고. 자, 이렇게 되었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다가 몇 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공가라고 했던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얘는 변화율을 준 게 아니라 뭐를 줬어? 가격과 양을 줬잖아. 이해 갔죠? 그러면 가격과 우리가 가격과 양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얘가 무슨 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라고 그랬다? 중간점이라고 나와 있죠? 기억나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최초값은 플러스분의, 최초값은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분이 최초값이죠? 중간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시작. 플러스분의 변동분, 플러스분의 변동분이 중간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는 절대값을 입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절대값을 입히는 놈은 누구밖에 없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는 입히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공가라고 그랬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자, 아까 제가 중간점, 중간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시작. 플러스분의 변동분, 플러스분의 변동분. 플러스란 얘기는 뭐야? 가격 두 개를 뭐 해라? 더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220분의 변동은 얼마야? 2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공급도 한번 해볼까요? 공급량이 얼만데? 25,000. 그치? 변동은 얼만데? 5,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곱한 게 분모의 값이 된다 했잖아. 그러면 계산기 잡고 두들겨 보자고요. 25,000 곱하기 20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계산기 꺼내봐요. 얼마 나와요? 50만 나옵니까? 자, 50만.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곱하게 되면 자, 분자의 값이 나온다 했었죠? 자, 그럼 분자의 값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110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계산기 잡고 110만 나누기 50만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 값이 탄력성이지? 탄력성의 값이 얼마 나왔어? 2.2 나와 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작다, 크다. 맞아 이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 이해 갔죠? 자, 다시 중간점 계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플러스분의 변동분, 플러스분의 변동. 기초값은요, 시작.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틀리고 나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에다가 몇 줄? 오피스텔 임대료가 이렇게 나왔지? 자, 상승하고 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15% 증가했다.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10% 증가했다 동글뱅이. 자, 그러면 오피스텔하고 소형 아파트는 다른 재화지? 이해 갔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X지역의 소형 아파트와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다 몇 줄? 교차 탄력성은 A의 값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의 관계를 물어봤지? 그럼 물어볼게. 자, 교차 탄력성, 우리 옛날에 탄력성 배울 때 여기 고개 들어봐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내가 대보독이라고 그랬어? 정렬중이라고 그랬어? 또 다 까먹었지? 소득에 대한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소득에 대한 탄력성, 수요에 대한 거, 교차의 탄력성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대보독이야. 알겠어요? 까먹으면 안 돼. 소득은 뭐라고 그랬어? 정렬중이야. 그러면 정렬중이라고 했는데 이 대나 정은 전부 다 플러스 값일 때 0보다 클 때는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보라고 하는 것이나 열이는 뭐야? 마이너스 값. 얘는 변화가 없을 때.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 문제상에서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교차 탄력성에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의 관계를 B로 물어봤잖아. 그럼 지금 문제가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의 관계를 물어봤지? 그러면 대보독이야? 정렬중이야? 대보독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시작. 대보독이야. 소득은 뭐라고 그랬어? 시작. 정렬중이야. 교차 탄력성 물어봤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대보독 중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문제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딱 대답할 수가 있어. 자, 어떻게 됐어? 둘 다 증가하고 상승했잖아. 그지 않아? 오피스텔이 상승하고 소형 아파트도 증가했잖아. 그치?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같은 방향. 수요잖아 이거 지금. 그지? 그럼 이거는 계산 안 해도 시험 보러 가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방향에서 둘 다 증가했지? 그럼 뭐 찍고 나와야 돼? 대체제야? 보완제야? 독립제야? 대체제 땅 찍고 나오는 거야. 그럼 대체제가 뭐가 있어 지금? 그거 하나밖에 없네. 맞지? 그럼 이건 주수는 거야. 계산 안 해도 딱 4번이 정답이 나와. 한번 해볼게. 계산 한번 해볼까? 교차 탄력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차 탄력성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시작. 우리 교차 탄력성 공식이 어떻게 돼? 시작. 까먹으면 안 돼. Y수 X가 이거 배웠잖아. 이거 진짜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시험 때 다 돼가지고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시험 다음날 포맷이 돼야지 그 전에 포맷 시키면 안 돼. 알겠죠? 다시 교차 탄력성 어떻게 계산한다고? 시작. Y수 X가야. 그러면 Y하고 X는 타재화지? 그러면 수요에 관련돼서 나오게 되거나 가격에 대해서 나온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아까 수요에 관련된 게 뭐가 있었어? 수요에 관련된 게 뭐가 있었어?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는 뭐가 되는 거야? 시작. Y 수가 되는 거야. 그럼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먼저 X가가 얼마야? 0.1.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이랬으니까 얘도 0.1. 맞아 이거? 그러면 답은 얼마가 나와? 1. 둘이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럼 탄력성의 값이 1이 나왔지? 탄력성의 값이 1이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탄력성이 1이 나왔잖아 지금 그지? 0.1, 0.1.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플러스 값이 나왔잖아. 그럼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단위 탄력적 이런 탄력 우리 여기는 탄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잖아. 만약에 이것을 탄력성, 비탄력, 단위 탄력적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시작. 단위 탄력적 하고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대보독 중에서 뭐라고 해야 돼? 시작. 대야. 왜? 플러스 값이 나왔잖아. 1이 플러스 아니야? 맞지? 또 질문. 만약에 답이 교차 탄력성이 0.1이 나왔어. 뭐야? 대보독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 0.1은 플러스의 값이야? 마이너스의 값이야? 플러스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또 질문. 마이너스 0.1이 나왔어. 보야? 그럼 만약에 얘가 0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독이야? 아 이거 모르면 안 돼 진짜. 이건 기본인데 지금 시험 앞두고서 이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이거.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공식이 시작. Y수 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 값이 나왔어. 시작. 대체제.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보완제. 얘는 변화가 없어. 0이 나왔어. 독립제. 이해 갔죠? 소득에 대한 것만 뭐라고 그랬어? 시작. 정렬 중이야. 알겠죠? 이 탄력성 계산 문제는 그냥 100%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 틀리고 나오면 안 돼. 이거는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한번 볼게요. 원래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 공급 함수가 QD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QD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QD란 얘기는 이게 D란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수요 얘기하는 거지? 네. 자, 수요의 함수가 어떻게 나왔냐 봤더니 100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2 마이너스 2P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QS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QS란 얘기는 공급을 얘기하는 거야. 공급량. 자, 공급량은 어쩐다고 그랬어? 지금 여기 보니까 10 플러스 4P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이런 상태가 돼 있었다. 근데 소비자의 선호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 함수가 QD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QD가 80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P가 되었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에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가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것만 달라졌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게요. 얘는 지금 소비자의 심리가 변환되기 전이야 후야? 전이지? 소비 심리가 변환되기 전이잖아. 얘는 후지?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공급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얘만 바뀐 거잖아. 그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어쩌다는 거야?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대로 써주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얘 QS는 똑같이 적어. 4P다 이런 뜻이야. 왜 얘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이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다 찍고 나오는데 그럴 필요 없어. 이건 주는 문제야 사실은. 왜 그러냐? 자, 거기 균형 수급량의 변화, 균형 가격과 그 다음에 균형 수급량을 물어봤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봐봐. 균형 가격, 그 다음에 균형 양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럼 균형이라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을 뭐 해줘야 돼? 같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여기 펜 놓고 봐봐. 얘는 지금 수요잖아? 얘는 뭐야? 공급이잖아. 얘네 둘이를 같게 해줘야지 우리가 균형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딱 이렇게 해주면 돼. 봐봐. 자, 얘네들 싹 지워. 얘도 지워. 그럼 우리가 얘는 수요라는 거 알지? 얘는 뭐야? 그러면 균형을 구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뭐 해줘야 돼?
같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같게 이렇게만 공식을 적어주면 돼. 나머지는 풀어내면 돼. 자, 봐봐. 작은 놈이 움직여야 돼.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야. 그러면 100하고 10하고 누가 작아? 얘가 적잖아.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90. 맞아? 그리고 우리가 산수에서는 항상 문자를 먼저 적게끔 돼 있어. 그러면 여기도 볼게. 마이너스 2p하고 플러스잖아. 작은 놈이 움직여야 되겠지? 얘로 넘어오면 뭐가 돼? 플러스 6p는 9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눠주라니, 여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나누기 6 해주라 그랬지? 야, 앞에 있는 걸 없애려면 나눠주라 했잖아. 그럼 p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90 나누기 6 하면 얼마? 빨리 나와봐요. 지금 계산기. 얼마? 15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번에 이제 전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고. 자, 문자, 자, 숫자, 작은 놈이 움직여야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되겠어? 70. 맞아? 그 다음에, 자, 문자는 문자끼리 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작은 놈이니까 넘어가오겠지? 그럼 얼마가 되겠어? 7p.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p는 얼마가 되겠어? 10. 맞아? 그럼 물어볼게. 가격이, 이 p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잖아. 그치? 가격이 어떻게 됐어? 상승했어? 하락했어? 하락한 거지? 얼마큼 하락했어? 5원만큼 하락한 거 맞아? 그렇게 된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양을 계산해야 되겠지? 양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볼 거야. 양은 어떻게 계산할까? 자, 여기 보면 가격이 15원이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 자, 15. 여기도 15.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왜냐면 피해 가격을 알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봐. 15 곱하니까 30 나오잖아. 그럼 100에서 30 빼면 얼마야? 70. 이게 양이야.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게. 자, 요거 얼마 나와? 60? 10 더하니까 얼마 나와? 70 나오지? 이 수치가 다르면 틀린 거야. 계산하는 게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양이 얼마였어? 70이지? 얘가 균형량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가 또 봐봐. 얘는 요번에 P가 10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면 10 하니까 얼마? 30. 빼주면 얼마야? 50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얘, 자, 10 하니까 얼마 나왔어? 40. 똑같이 일치해야 돼. 그럼 양은 얼마가 됐어? 50 된 거지? 그럼 양도 줄었어? 늘었어? 줄었잖아. 얼마가 줄었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 생각인데 27번에다가 별표 3개 좀 쳐놔.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문제야. 경제론에서.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1회서부터 28회까지의 시험 문제 빈도를 보게 되면 한 47%가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50%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못 풀게 되면 꼭 알아둬야 돼.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경기 변동 있는 거 몇 문제만 잠깐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자, 틀린 것을 골라내라고 그랬는데요.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4번 지문, 1번에는 4번 지문이 틀렸는데 일반 경기의 주기는 부동산 경기의 주기에 비해서 약 2배에 해당하는 주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데 틀렸지? 누가 2배야? 부동산이 일반이. 부동산이 2배에 해당하는 거지 일반이 해당하는 거 아니야. 말이 지금 바뀌었지?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4번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4번에 보게 되면 타당성이 없는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서부터 볼게요. 회복 국면에 이르면 택지거래 시황은 아직 활발한 편이 아니지만 하향 시장에서 계속 침체 상태가 깊어지던 현상이 사라지게 된다. 아까 우리가 국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자, 국면이 어디서부터 시작? 회복, 그 다음에 상향, 그 다음에 하향, 아니다, 후퇴, 그 다음에 하향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 회복 국면은 어디에서 아까 내려왔던 거야 지금? 하향에서 올라온 거지? 그럼 이 회복 국면에서는 하향 국면에 있었던 게 지금 침체됐던 게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올라온 거 맞지? 그 설명해 놓은 거야. 이해 갔습니까? 맞는 질문이지? 그 다음 2번 봐봐. 회복 시장은 중개활동에 있어서 매수자 중시화 태도에서 매도자 중시화로 바뀌겠다. 회복 국면이 여기지? 아까 매수자에서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 매도자로 바뀌는 거 맞지? 자, 중시화되는 태도로 바뀌게 되는 국면으로서 중개활동에 있어서 매도자를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맞는 얘기? 3번이 틀렸는데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회복 또는 상향 국면이라면 매도자는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에 매수자는 이거를 앞당기려 하기 때문에 거래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다 밑줄 매수자를 설득해야 돼, 매도자를 설득해야 돼, 매도자를 설득해야지. 근데 지금 얘 뭐라고 그랬어? 매수자를 설득한다고 그래서 틀리는 질문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 거고요. 4번 볼까요? 점차 금리가 높아져 자금의 여유가 없어지면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잃어감에 따라 맞는 얘기죠. 부동산 경기는 침체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는 국면은 후퇴 시장이다. 맞는 얘기죠. 이쪽은 하향 국면으로 꺾어지는 거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5번. 후퇴, 과열 투기 후에 후퇴를 거쳐 하향으로 국면으로 곧바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기 흐름을 잘 탄 자와 못한 자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대의 불평등의 결과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맞는 얘기지? 어떤 놈이 잘 팔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시장론 들어가도록 할게요.